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물이겠죠. 물인가요? 요 지금 500cc. 네. 여기에 게 있어요. 와. 눈에 안 보여요. 이미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걸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제가 많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독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고려대 화학과 교수님이세요. 우리 교수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화학과 이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그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이슈가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한 5mm 미만이 되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아주 작아져서 절대로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또는 심지어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입자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었을 때 대부분 큰 입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으로 가는데 이제 아주 작은 나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또는 말씀하신 나노 플라스틱이 실제로 건강에 유해한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고 줄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당장 어떤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이 몸에 많이 쌓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어떤 병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뇌인지 장애가 있는, 소위 치매가 있는 분들의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그 정상인들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양이 훨씬 많다. 이게 인과관계가 어디냐? 쌓였기 때문에 뇌에 치매가 온 거냐? 네.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이 뇌가 이제 구멍이 좀 많이 생긴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 좀 더 쉽게 들어오고 더 빨리 쌓이고 인지 장애를 가속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낫겠네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 우리가 실제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게 그 큰 차이가 뭐냐면 배달 음식 문화가 지금 정말 심하게 변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바다에 뿌려져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흘러간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는 우리한테 그대로 오는데, 그 간단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이제 환경에 이런 그 플라스틱 제품들이 버려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바다나 이런 데서 풍화가 되고 마모가 되고, 이 바다 표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다 밑보다는 표층이 많이 있나요? 표층에 이제 그런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이 비구름이 만들어질 때 바다에서 비말, 그 물방울이 이제 생겨서 상승 기류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구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요? 네. 따라 올라가나요? 굉장히 많이.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구름이니까 이제 땅으로 와서 비가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오고 우리가 땅하고 물하고 다 오는 거죠. 동물도 먹고 땅에도 흡수가 돼서 식물로도 들어가나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충격적이네요. 식물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줄기나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것이 과일까지 그렇게 가는 데는 일부밖에 안 가겠죠. 하지만 갈 수 있다.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이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게 되면 실제는 작잖아요. 작은 이 유기물 덩어리다 보니까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조금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를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갖다 놓으셨는데 생수통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이 일회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다시 조밀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런 플라스틱은 고분자라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고분자들이 긴 선이죠. 선이 이제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걸 이제 녹여서 꾹 눌러 놓은 게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병 표면에 아주 작은 것들이 살짝 붙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햇볕을 받는다든지 처음에 약하게 붙어 있는데 물을 넣을 때 이럴 때 이제 물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여기서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저희 개봉 안 한 거에도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평균 요 지금 500cc 네. 여기에 12만 개 있어요. 와. 눈에 안 보여요. 12만 개면은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많은 수치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수치인가요? 이걸 먹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2만 개. 12만 개가 양 자체는 굉장히 적은 양일 수 있지만 별로 먹고 싶지는 않죠. 네. 이게 독이라고 생각을 한다. 마시다가 또는 재활용했을 때 그럴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생각했는데 있고, 처음에도 있고 만약 이걸 재활용을 하면 더 심해지죠. 아. 그러면 속에 네.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네.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맹물을 광학현미경에 부은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하지만 이걸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가져보면 볼 수가 있어요. 전자현미경 단위로 봐야 될 정도로 되게 미세한. 이제 실제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피부로도 흡수되는 것 같던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물이겠죠. 물인가요? 물을 우리가 아무래도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시니까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은 거고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가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위에서 이제 뛰고 그러면 먼지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밖에 매연에는 타이어 조각 이런 것들 분진이 있죠. 그런데도 또 역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별로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예요. 코로나에 쓰던 그 90%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바람을 불어서 실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직물을 만들어낸 게 이제 부직포라고 그러는데 짜내지 않고 뿌린 거죠. 이게 부직포라고 그러는데 이 섬유 자체가 우리가 숨을 쉬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와, 저희 아이가 거의 매일 차고 있는데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지양해야겠네요, 그거는. 원래 광산에서 예. 석탄도 많이 먹으면 이제 진폐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만든 섬유 이런 것들 들어오면 절대 녹지도 않고 분해도 않고. 아이고야.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스크를 끼려고 요구를 하잖아요. 수치를 좀 따져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미세먼지 속에 그냥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 질산이라든지 이런 황산 이런 것들도 같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어로졸 떠 있는 거니까 그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심한 날에는 마스크 쓰는 게 이득이겠죠. 그거는 밖에 이제 왜 해골 표시 나거나 맞아요. 그때는 당장 나한테 이제 폐를 많이 끼칠 거예요. 이게 해악을 많이 끼칠 거니까 마스크 쓰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계속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약들약? 우리 가독자님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 것들이 아까 생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사용한 일회용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개 좀 짚어주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차단을 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걸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생수병이라고 하더라도 피처형으로 나오는 그런 주전자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한번 걸러도 적어도 이제 큰 입자들은 좀 걸러지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 이 분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장이라든지 공장지대라든지 이 교통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먼지 집안에서 이 요가 매트 갖고 막 하더라도 공기를 포집을 해서 많이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피할 수가 있을 거고 수돗물은 생수병보다는 그래도 한 5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엄청 적네요. 수돗물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돗물을 제가 말씀드린 뭐 중금속 또는 녹 이런 걸 제거하는 필터 정도 쓰고 드시는 정도로 하면은 50분의 1이면 되게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50일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래요. 물론 진짜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없잖아요. 뭐 등산을 가는데 누가 저기 텀블러 들고 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물을 가져가시되 이미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걸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얼리는 거죠.
얼리면 이 플라스틱 자체가 좀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얼려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쵸? 근데 얼려서 가져가더라도 네. 나중에 얼음이 남아 있는데 그 녹여서 먹겠다고 막 예. 흔들면 예. 아, 그럼 더 큰일 나겠다.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우리 가덕자님들 등산 가실 때 흔들지 마시고요. 얼리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똑같잖아요. 아, 그걸 그렇네. 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어서 이제 얼주가를 하죠. 예, 한겨울에 흔들어 먹죠.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갱이가 벽을 치니까 아, 미세 플라스틱 수프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와우. 아, 그러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교수님. 그 음식 중에서도 가능성 높은 것들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조금 더 위험한 게 있을 수가 있고 덜 위험한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E 네. 또는 PP 이런 것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뭔가 또 녹아 나온다든지 하는 건 없어요. 네, P나 PP, 예, 예. 근데 PVC PVC, 회색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배수관에서는 PVC나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만드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은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통조림이요. 통조림은 우리가 금속 아닌가요? 금속으로 만들죠. 근데 네. 그 내부를 보면 아, 좀 전에 코팅, 얘기했던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아, 통조림이요. 예, 이런 데서 또 BPA라는 그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2차적인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정도로 나쁜 게 아니라 좀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피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우리가 맨날 먹나요? 예, 저는 밥을 잘 안 먹어서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예. 뭐 근데 예. 아니, 저희 사실 정수기를 들여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몇 년을 이걸 생수를 사다 마셨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맞아요. 그런 생수병을 사서 하는 하여튼 뭐 녹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자유로운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서는 또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좀 따져보고. 되게 좀 다른 쪽 방향의 질문인데 아이에게 주는 영향도 뭐 관계가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쌓였을 때 제일 위험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간세포나 이런 데 갇히게 되면은 그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건 실제는 이제 뇌세포죠. 뇌로 가면은 빠져나올 기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기작을 몰라요. 모르구나. 아유, 네, 그러니까 빠져나올 방법을 우리는 개발하지 못했어요. 쌓이면 문제가 되는데 어른들은 뭐 약선생님이나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네. 아주 어린 애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어릴 때부터 머리에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죠. 아이가 더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쌓이겠죠. 누적될 것 같고 부작용들은 예측할 수 없으니 아이들은 일단 줄이는 게 좋겠네요. 또 한 가지 뭐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까 정수기 이 필터 그러는 것 말씀드렸는데 이 물 속에는 그 석회성 성분이 소량 녹아 있어요. 칼슘 있지 않습니까? 예.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이 있고요. 이 공기 중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이게 되면 예. 이 칼슘 성분하고 탄산음이온이 합쳐져서 석회석이 예. 침전이 됩니다. 끓이면. 네. 그때 이제 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일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행위만 해도 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빼낼 수가 있으니 집에서 뭐 보리차를 끓여 드시든 뭐 옥수수차를 끓여 드시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배달 음식 때문에 뭐 코로나 이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온도든 뜨거운 높은 온도든 간에 잘 떨어져 나옵니다. 네. 국물 요리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예. 국물 속에는 많이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피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국물이 없는 요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예. 예, 두 번째는 국물 요리라고 한다면은 되도록 건더기 쪽으로만 드시고 국물은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 직접 가서 드시든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 일회용 용기를 써서 뜨거운 상태로 오면은 그 온도가 낮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는 건가요? 헐거워서 떨어져 나오는 고분자가 좀 있으니까 그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것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역시 이 하얀 용기들 이게 PP라는 그런 고분자를 쓰는데 이거 자체가 다른 어떤 플라스틱보다는 해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게 또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다지 좋지 않을 테니까 네. 기왕이면 이걸 유리 용기나 이렇게 옮겨서 데우는 게 좋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가 가열이 되면 밥이 데워지겠죠. 밥이 데워지면서 옆에 있는 플라스틱에 닿아 있으니까
좀 더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고 또 이걸 또 드실 때 그냥 또 안 드시잖아요. 빡빡. 극죠. 네. 그러니까 그때 또 플라스틱을 좀 더 만들어서 드시는 셈이니까. 아니면 절묘하게 제가 위에만 잘 떠서 먹겠습니다. 약들약?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졌고 이제 질문 들어오면은 이 영상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